제가 앉아서 인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 연출한 최종용 감독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최세연 역을 맡은 김보민입니다. 저희 영화 SNS에 많이 올려주시고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이선희 역할을 맡은 최혜랑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미 여러 차례 GV를 경험하면서 배우님들도 꽤나 이 고정 멘트가 생기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관객분들 많이 와주신 만큼 좀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감상을 서로 좀 편하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오신 분한테 각본집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또 마음이 동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영화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김에 좀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그래도 마이크 드리기 전에 저도 좀 궁금한 것들 감독님과 배우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감독님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영화 속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이제 학생들을 좀 만나셨고 아마 또 그런 것들이 영화의 씨앗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굉장히 또 독자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배우고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가 제가 방과후 강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도 역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특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뭐 낳을지 말지 그리고 키울지 말지. 근데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온 건데 그런데 주위를 보면 뭐 화목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선택권이 없는 이 아이의 보호자들이 좋지 못한 그런 보호자들도 많잖아요. 이 관계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호자를 찾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던 수백 명의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모두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특히 이 아이들의 어떤 시선, 아이들의 관점 제가 어떤 아이들의 관점을 이렇게 바꾸니까 그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고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관객이었어요. 워낙 예술 영화, 독립 영화를 좋아했고 대구에 동성아트홀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라졌지만 거기에서 만난 관객분들과 한 게 그냥 재미로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자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5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가 배우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4년 동안
한 20편 정도의 단편들을 만든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술적이나 뭐 또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 영화도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하고 우리들끼리 상영하고 참 즐겁게 찍었어요. 아마 그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즐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마 제가 영화 감독이 그런 꿈을 키워온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 진짜로 일이 되어버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 실례지만 학생들하고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감독님? 뭐 독서 논술이라든가 뭐 미디어 관련 교육 그러면서 콘텐츠 창작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어떤 짧은 쇼츠랑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글쓰기나 창작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서로 아주 내밀한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감독님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 수연의 선율이라는 작품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셨는지 이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두 분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보민 배우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요. 일단은 저희 작품이 2년 전에 찍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관객분들이 와서 봐주신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항상 감사한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합류하게 된 계기가 2년 전이면은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좀 잠잠해질 때 그때였는데 시기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한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전부터 단편 영화를 몇 편씩 찍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촬영을 하지도 못하고 오디션을 봐도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 좀 많이 속으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기를 그 사이에 열심히 배우다가 한번 다시 오디션을 보고 찍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독립영화 오디션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몇 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했었거든요. 그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디션을 좀 잘 해주셨고요.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쁘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랑 배우님도 오디션을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디션을 볼 때,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됐죠? 어떤 얘기 나왔어요? 감독님이 저 수연의 선율 장면에서 이제 벌레들한테 밥 주는 장면 그걸로 오디션을 봤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감독님한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영화를 보면 아무래도 감독님이 좀 원하는 인물상이 꽤나 방향이 확고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수연과 선율로 어떤 배우들을 만나기를 좀 고대하시면서 오디션 진행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그 영화에서의 그 수영과 선율의 나이대에 맞는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특히 그 선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7살, 뭐 8살 이렇게 배우들 오디션을 봤는데 이 선율의 첫 그 인상은 정말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나이 때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20분, 30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처럼. 네. 그래서 이거 선율이다. 네. 선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보민 배우는 내부에서 그 오디션을 봤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했지만 조금 슬럼프가 왔다. 이 작품을 계기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와닿았고, 그때 오디션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보민 배우의 어떤 표정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표정이어도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을 담고 있다고 느꼈어요.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편은 아닌가 봐요. 배우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웃고 계시는 걸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그래도? 무대사 때는 그렇게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GV 하러 오면은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합류하게 된 계기를.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좀 좋으신가요? 낯간지러워요. 낯간지러운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되게 느껴지고, 그 보민 배우님의 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감독님의 이제 데뷔작 장편을 찍는 마음, 서로의 좀 시작하는 마음이 겹쳤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촬영하기 전에 사전 대본 리딩이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은 또 어떤 나만의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민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장편 영화는 처음이다 보니까 대본을 받자마자 엄청 대본의 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찍는구나라는 실감이 그때 났었고, 그 다음에 그 보통 단편 영화랑 다르게 원래 그 대본 리딩을 전에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대본 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약간 감정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배운 게 감독님이 저희 작품과 관련된 영화나 좀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 보면서 나도 무언가를 공감하고 연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감독님 어떤 레퍼런스를 좀 추천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들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몬스터콜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던가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들 주로 추천. 이랑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리허설하고 리딩하고 이럴 때. 저도 장편은 이게 처음이어서 되게 대본이 많아가지고 계속 외웠고, 대본 리딩 할 때 선율이는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물어보고, 이제 그 뜻이 비슷하거나 맞으면 이제 좀 더 알려주고, 이제 그 뜻이 다르면 다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어요. 좀 세 분이 각자의 그 상황과 인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 지점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각자 이제 말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또 대사가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어떤 무게감을 지닌 말들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시적이어서 연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약간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일상의 대화처럼 잘 녹아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배우님들의 이 목소리 톤 같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이 세 분은 어떻게 맞춰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현장에서든 대사와 관련해서 감독님이 좀 요청을 하는 것이 있거나 배우님들이 또 신경을 써서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배우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대본 맞추면서 여러 차례 맞추는 것도 중요시하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14살이었고 이랑이가 8살이었는데 일단은 비즈니스적 사이가 아니라 좀 친해져야지 이게 대본을 앞장도 치면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은 친해지는 거에 먼저 초점을 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숙소를 지내면서 촬영 한 달 동안 지냈었는데요. 그때도 자기 전에 연습하고 이제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행동도 해보고 좀 리허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랑 배우님은 혹시 그 배우님이랑 친해지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뭐하고 놀면서? 처음 만나서는 감독님이 한번 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친해졌어요. 네, 이렇게 물방울 그림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물방울 속에 있는 그 두 아이의 그 그림을 그 리허설 첫날에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그런데 첫날에 그린 그림은 이 수영과 이 선율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물방울 안에. 근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둘의 어떤 호흡이 맞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딱 붙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배우님들과 가장 얘기를 많이 한 게 감정이었는데요. 특히 우리는 그 장면 그리고 이 대사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감정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장면에 어떤 불안, 기쁨 이것 중에 한 가지의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고 그런 상반된 이런 감정도 동시에 그냥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대사나 이 시나리오와 결이 맞다는 것을 같이 연습했고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때마다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두 배우들이 하는 그 자연스럽게 내뱉는 그런 말을 따라서 다음 리허설 때는 또 다른 대본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유연하게 세 분 다 같이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이랑 배우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과 감상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관객분들의 목소리도 궁금해서 끝나기도 전에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부터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네, 그 엔딩 장면에서 그 수연이와 선율이의 시선이 서로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서로 뭔가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게 됐고 좀 배우분들은 그 장면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율이가 처음 등장할 때 유치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되게 색깔 있는 원피스에 빨간 장화를 신는 게 되게 귀엽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코디하게 된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엔딩 장면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질문
들었는데요. 마지막 엔딩에는 수연과 선율이 서로 바라본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의도예요. 근데 그 선율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수연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둘의 시선은 사실 어긋나요. 그렇지만 마치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어떤 이질감이 마지막 엔딩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수연의 선율의 그 원제이자 그 영어 제목이 워터드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물방울 안에 있는 어떤 이 아이들의 이미지인데, 마지막 장면도 역시 물방울에 비치는 그런 모습, 아니면 거울을 바라볼 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엔딩에서는 두 배우님의 그 저 속내를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그 표정이 저도 되게 오래 기억에 좀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한 뭐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라고 묻는다기보다는 좀 당시 촬영하면서 배우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궁금했어요. 고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전날이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이었거든요. 저거 찍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희가 딱 두 컷을 찍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두 버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선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고, 두 번째 장면이 선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머금고만 있는다, 그걸로 갔는데요. 눈물 안 흘리죠. 두 가지 버전을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아주 따뜻하게 바라볼 것,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차마 다가갈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이니까 조금 이렇게 차갑게 바라볼 것. 근데 결국에는 그 눈에 어떤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눈물이 맺힌 따뜻한 버전으로 했어요. 네.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연기하면서는? 약간 이게 끝나고 나서도 뭔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일 또 다시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니까 좀 머릿속으로 좀 많이 심란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찍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감독님 지시사항대로 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네요. 그 마지막 엔딩을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 마지막 씬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당연한 일 같지만 영화 현장에서 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일부러 좀 그렇게 맞추신 걸까요? 네. 그 첫날 첫 장면 장례식장이었고, 최대한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순서대로 찍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마지막 씬은 마지막에 찍기를 원했고, 다행히 그런 일정들이 맞아서 그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이랑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마지막 날 촬영하면서? 마지막 날 촬영할 때는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되게 같이 오래 찍었다가 갑자기 헤어지니까 갑자기 좀 속상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입고 나오신 의상이 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 감독님의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배우님의 어떤 요구사항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그 빨간 장화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어떤 방치나 어떤 유기를 뜻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선율에게는 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옷은 또 이렇게 노란색 밝았던 어떤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냥 아이다움이지만 그 안에는 조금 그 장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방치된 그런 어떤 의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이제 보면 볼수록 저 아이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다니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질감과 약간의 불안함도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래쪽에서 네, 모자 쓰신 분하고 네, 또 내려올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요. 이거를 응모를 해놓고 영화가 보고 싶어서 응모를 해놓고 혹시 못 볼 줄 알고 제가 수요일날 이 영화를 먼저 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영화를 보고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좀 많이 울었고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화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긴장해서 다른 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상 나눠주시고 영화도 2번이나 봐주셔서 좀 더 아래쪽에 노란색 옷 입으신 분도 아까 손 들어주셨거든요. 전 이게 아역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 중에선 좀 이게 제일 공감이 된다는 좀 영화가 있어서 이거 영화를 보니까 조금 따뜻하게 봐야 된다 싶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이게 영화에서는 우리들 영화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수영과 선율이 아까 김보미 배우하고 최희랑 배우가 첫 장면부터 거의 끝까지 나오는 장면에서 언니와 동생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수연이가 그 선율을 동생으로 막 가족으로 대수하면서 전반에서는 서로 모르다가 그 후반에서 넘어가니까 친언니처럼 막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최희랑 배우가 막 언니를 아까 그 창문을 문짝을 열면서 막 언니 싫어 이런 말 아까 거기서도 하다가 그러더니 김보미 배우가 막 그 최희랑 배우가 이렇게 손 잡고 있는 그 모습에다가 거기에다 아까 다른 장면에서 둘 다 비 맞고 있는데 막 못상에서도 그 신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다가 막 같이 아까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에서는 선율과 수연에서는 이게 저 포스터에서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정말 사람들 관객에서는 진짜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영화의 좋은 부분을 다 짚어주셔서 저희도 뭔가 머릿속에 스르륵 지나가시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전 들으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굉장히 손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또 더 받아볼게요. 여기 그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좀 공포 영화로 봤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이제 공포스러울 거예요. 아까 이제 수연이가 이제 고백하는 씬에서도 특히.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 영화가 있고 물론 스톡홀스를 매긴 영화다. 왜냐하면 실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수연과 선우이는 너무나 많은 걸 안고 앞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물방울 안에 있어야 하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그 둘의 존재인데
감독님은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영화를 여느 다른 성장 영화나 뭐 고발 영화나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감독님의 지금 이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한 번도 이 마지막에 이 결말에 흔들림이 없으셨는지 어떤 다른 대안도 생각하신 게 있었던 건지 좀 그러니까. 네, 말씀 감사해요. 사실 그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촬영 감독과 어떻게 보면 이 수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떨리는 핸들헤드로 이렇게 하다가 한유리 집의 그 추운도 가족인 그 공간에서는 아주 고종사스로 안정되게 가다가 다시 부부가 사라졌을 때는 다시 흔들리거든요. 네, 그 말씀 제가 덧붙이고 싶었고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그 시나리오를 2022년에 완성을 했는데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카메라 움직임과 관련해서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영화에 있는데 그것이 관객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고정되어 있을 때조차도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 영화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손 번쩍 들어주셨네요. 여기 가운데.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감정선에 있어서 절제되고 조금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은 그 메인 사건인 그 수연과 선율의 양부모가 하양을 신청하러 떠나잖아요. 그 사건에서 수연과 선율의 감정선이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이제 서브 플롯으로 들어온 초반부에 돌 던진 거하고 그 이름이 우현의 그 성폭행 사실을 그렇게 폭로하는 그런 서브 플롯이 들어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약간 감정을 조금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비교적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사건의 감정선을 절제하는 대신에 서브 사건들에 이렇게 감정선을 조금 폭발시키는 장면들을 넣은 의도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그 메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유리 부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오직 아이의 시선, 아이의 관점, 그러니까 수연의 어떤 그냥 말하자면 수연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혹은 생각하는 말하자면 뭐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게 만약 수연의 기억이면 이런 한유리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어쩌면 수연은 그 한유리 부부의 뭐 파양 뭐 이런 사실들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가 이 한유리 부부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만 그게 중요했고 하지만 우영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 또래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연이라는 아이에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는 바로 그 또래의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폭력인 거고 그것을 선율이라는 더 작은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이 더 작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연이 좀 감정을 눌러 담고 있는 면이 또 있고 말수가 적다거나 뭐 이런 자기 표현을
방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터뜨리기도 하는 인물인데 좀 보민 배우님은 수연을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사실 배우님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구나 찾아가셨고 좀 가까워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거 각본집 뒤에 보면은 제가 수연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 막 목표가 있지만 너는 미성숙한 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수연은 좀 영악한 아이잖아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선율에게 다가가고 선율이 이제 자신의 목표랑 달라지니까 좀 한유리네처럼 뭔가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내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냥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는 또래 아이들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얘를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나쁜 아이까지는 아니구나 하면서 사람이 좀 입체적이잖아요. 그 말을 감독님이 해주셨었거든요. 입체적인 아이다. 그러니까 나쁜 아이만 보지도 말고 좋은 아이로도 보지 말아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 수연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좀 제 3자의 입장처럼 수연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그 선율이 업어주는 장면을 특히나 좋아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 이렇게 수연이가 뻔히 힘든 걸 알 것도 같은데 업어달라고 하는 선율이도 대단하고 그 상황에서 가방 주렁주렁 매달고 끝내는 결국엔 업어주는 수연이도 대단하고 참 그때 그 둘의 관계가 선율이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업어달라고 칭얼거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연이니까 좀 칭얼거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둘이 저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순간인데 그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궁금했어요. 많이 또 어둡고 실제로 짐도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업어준 사람과 업힌 사람의 각자의 그때 어떠셨어요, 이랑 배우님? 그때 언니가 짐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선율이가 업어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선율이는 언니 있는 거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수연이는 어땠나요? 저희 이거 대본 리딩하면서 제가 한번 업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는 없는 게 빠졌는데 짐이 이 큰 빨간색 가방을 이렇게 메고 안에 인형이랑 옷이랑 그런 거 좀 많아 보이려고 좀 쑤셔 넣었는데 인형이라도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감독님. 네, 실제 촬영 때는 이게 없는 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허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저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게 업어달라고 손들이 가잖아요. 근데 수연의 대사가 애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 보는데 애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죠. 그 순간 수연이도 깨닫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묻고 나서 맞지, 너 애지, 나도 애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좀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여기 앞쪽에서 먼저 들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감독님께 질문을 싶은 성인 배우분 캐스팅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까 비중이 적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캐스팅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배우 한유리 역을 맡았던 김현정 배우는 제가 2019년 여정이라는 단편 영화에서부터 함께한 배우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현정
그러니까 그 한유리 역에는 현정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미리 먹고 있었고 어떻게 캐스팅 1순위였어요. 그리고 진대현 그 배우는 그 이태호 역을 했던 진대현 배우는 제가 그 드라이브 마이카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데 정말 우리 그 PD님이 이종호 PD님이 그 부산 출신이신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셨는데 시간을 내서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바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피디님 찬스를 또 쓰실 수 있었군요. 좋습니다. 네, 손 뒤에서 들어주셨는데 저쪽에 안경 쓰신 분 먼저 가볼게요. 네, 그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좀 인상에 남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은 그런 영화라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분들 질문에서 좀 해소가 됐고요. 간단한 건데 그 두 분 배우분들이 그 나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지금 16살하고 10살이신 거죠? 그 앞으로 두 분이 계속 연기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두 배우님의 이 진로와 꿈, 두 배우님 계속 연기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란 배우님 어떠세요? 계속 할 거예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뭔가 연기 활동의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왜 계속 하고 싶으세요? 되게 새로운 표정을 알고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범인 배우님은 또 어떠신지요? 저도 앞으로 이제 지금도 꾸준히 오디션 보면서 다른 영화 찾고 있는데요.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저는 이랑이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독님도 감독 계속 하실 건지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살짝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는 그 어른이 주인공인 영화도 준비하고 있고요. 역시 또 이게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전 또 가족에게 벗어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감독님의 그 가족 3부작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른이 주인공이지만 또 그 어른도 마냥 편안한 어른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영화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개 좀 더 받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아직 많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볼게요. 네, 먼저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영화 속에 그 수연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하고 잠시 살았지 않나요? 영화 속에 그렇게 양 부모의 엄마가 진짜 사실 실제 엄마로 이렇게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연이는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잠시 그 양 부모 밑에서 살면서 나왔던 그 엄마가 그 진짜 엄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감독님? 전혀 아니에요? 그 혹시 선율? 예, 선율이 엄마. 수연이 아니라. 아니, 수연이 엄마. 수연의 엄마는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단발머리에 그 오래된 사진 속의 엄마. 근데 사실 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엄마가 사실 저기 친엄마로 묘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선생님의 네. 상상력이 거기까지 지금 가셨는데 사실 이제 유리 그러니까
양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캐릭터는 이제 친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렇죠. 잠시 그 수연을 집에서 같이 네, 살았던 존재이고요.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겠지요? 그럼 아래쪽에서도 아까 이렇게 쭉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실 GV를 여러 군데 몇 번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역 배우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 속의 상황이 그 실제 배우분들의 한 번도 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연기를 하면서 좀 심적으로 좀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을지, 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해요. 오늘 또 이제 어머니와 오빠와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극장까지 다 같이 오실 만큼 너무나 사이도 돈독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기하면서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고민 배우님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질문 주시자마자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한테 화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NG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땡볕에다가 이제 막 뭔가 주변에 대한 주변도 NG도 생기고, 제가 화내는 것도 좀 뭔가 약해가지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NG가 정말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 그 이제 카메라 감독님 막 세팅 들어가고 하면서 혼자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좀 울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좀 많이 심란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더 만족이 될까?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었거든요. 그냥 그 단역 그냥 앉아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되게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 친구들 역할 때도 진짜 제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정말 뭔가 좀 미안하고 스태프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결국엔 이 화를 끌어올리셨죠? 이것도 좀 진짜 짜증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네요. 이랑 배우님은 연기하면서 네, 어떠셨어요?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들었던 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요. 선율이가 언니한테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해. 그래야지 사랑받아. 라고 하는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말한 건지 아니면 그 선율이를 버리기 전에 엄마가 한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두 갈래로 저도 자꾸 해석이 된, 저거는 저 아이에게 누가 했던 말일까, 아이가 자기가 하는 말일까. 네, 감독님도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셨을 것 같고요. 네, 그 아이가 버려졌을 때 낙지 쪽지에 있는 그 보호자가 쓴 말이 라는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 그 아역 배우들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놀랐던 게, 사실 실제 성격과 저 영화 속의 성격 완전히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막 울다가도, 특히 선율 같은 경우는 막 그 곤충 구해주는 통이 막 부서져서 막 울다가도 컷하면 그 보인 배우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어떤 심각한 상황을 연기를 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역시 배우는 배우다. 근데 이렇게 컷하면 막 장난치고 막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도 연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아까 그 다른 관객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사실 이게 뭐 장르적으로 공포 영화라든가 뭐 스릴러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좀 선택한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되게 섬세하게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이크를 찍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아까 멘트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이제 처음 감독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뭔가 신 테이크가 나왔는데 좀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이걸 채택하신 혹시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께 혹시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에피소드도 혹시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촬영 감독과 그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했어요. 특히 우리 영화는 어떤 뭐 정교한 콘티 같은 게 없었어요. 주로 롱테이크를 쓰자고 했고, 왜냐하면 우리 아역 배우들을 또 배려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에서 조명을 쓰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자연광으로만 썼거든요. 그것도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 조금 더 배우들이 리얼하게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도 있었고 같고. 그러면 혹시 뭔가 배우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바뀌게 된 것들이 사실 꽤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네, 저희가 리허설을 좀 한 달 좀 넘게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얘기하고 바뀐 거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옮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뀔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바꾸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뭔가 그 사전의 과정이 워낙 좀 탄탄했기 때문에. 배우님이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촬영이 감독님이 원테이크로 가기를 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데뷔 리딩할 때 좀 행동이나 말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동선이라든지 대사뿐만이 아니라 동작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전에 많이 협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것까지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괜찮으실까요? 오늘 너무나 그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상도 많이 들려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배우님과 감독님께 끝으로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다가 각자 좀 그래도 영화를 찍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뭐 영화제도 가고 이제 개봉도 하고 관객분들과도 만나고 있는데 지금쯤은 세 분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그래도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의 이것을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끝으로 소개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끝까지 자리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8월 6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지금이 3일 차인데 사실 저희가 작은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이긴 하거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특히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분들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입양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즘 동네나 주위를 둘러보면 보육원,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했잖아요. 보육원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을 뿐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 보육시설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회적인 차별과 어떤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이름을 다 바꿨어요. 저기 마지막 장면이 그 실제 보육원에서 찍었거든요. 저렇게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날이었지만 8월 6일에 특별한 기념일을 안겨주신 스태프님이랑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면서 선율이가 너무 안타까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수연이도 안타까워요. 수연이도 안타까운데 보육원에 간 선율이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좋게 마무리 생각하시면서 이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영화 보시면서 공포 영화처럼 봤다라고 하신 관객분들도 계셨고, 영화 보고 되게 많이 울었다라고 하셨던 관객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 느끼셨던 공포와 이 혼란과 불안과 슬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마 대부분은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또 살면서. 근데 또 그 중에 알갱이 몇 알 정도는 좀 가슴에 잘 갖고 계시다가 좀 주변에 좀 풀어볼 곳이 있으면 또 잘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랑 배우님.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까먹으셨죠? 약간 마무리 인사예요.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서 이 영화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배우님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열심히 찍었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니까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살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 번씩 봐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끝으로 큰 인사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